얼마 전에 싱크홀이 발생했죠. 명일동에.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크게 고조되고 있는데 굉장히 큰 규모의 사고였어요. 이로 인해 사망자까지 발생했고요. 24일 오후 6시 반쯤에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그가 싱크홀이죠. 완전히 깊이 파이면서 토사가 아래로 6,500톤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타던 분은 이쪽에서 한 11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발견이 됐다고 해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영상을 보시기 전에는 그거 우리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순발력이랑 인지 능력만 갖고 있으면은 재빠르게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절대 내가 순발력이나 인지 능력 이런 것들로 피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닙니다. 이렇게 봐보세요. 가시면서 바로 이렇게 밑에가 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생하면 누구든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에요. 근데 이 사건 4개월 전에 이미 국토부에서 조사를 하면서 노면 침하 현상을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에만 2차례 바닥에서 균열이 일어났는데 서울시에서는 뭐 조사도 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고의 전조가 있었고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좀 황당했던 거는 2년 전에 싱크홀, 그러니까 GPR이라고 해서 싱크홀 레이더 탐사로 이제 강동구에서 파악해낸다라고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JTBC에서 4년 전부터 이미 한국터널환경학회에서 강동 구간 공사 과정에서 집안 침하를 언급하면서 주의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4월 지하철 연장 공사가 있었다고 해요. 21년 4월에.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경고를 했는데 막지 못했다라는 거죠. 발생 원인이 뭐냐 파악해보니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게 이제 9호선 연장 공사입니다. 그리고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지금 뚫려 있는데 작년 10월인가에 뚫렸죠. 사고 발생 위치가 이쪽인데 여기가 이제 9호선 연장 공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싱크홀이 이렇게 나 있고 9호선 지금 이쪽 터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 이게 원인이 돼서 이렇게 꺼진 거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 10년 전에 제2 롯데월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때 싱크홀 많이 발생했던 거 알고 계시나요? 제 기억 속에도 상당히 그때 좀 공포스러웠었던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주변 지역에서 싱크홀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이쪽 그 제2 롯데월드 근처 해가지고. 그래서 원인이 이 롯데월드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롯데에선 당연히 반박을 했겠죠.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싱크홀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던, 그래서 공포심이 이때도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원인으로 지목됐었던 거 롯데월드뿐만 아니라 지하철 9호선, 또 그때 당시에도 이제 9호선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쪽 라인이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호선 9호선, 그리고 지금은 강동구 해가지고 연장이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총 7번의 싱크홀이 발생했던 거예요, 여기서. 그 중에 이제 9호선 라인 쪽에는 이 7번째 사고, 5번째 사고, 6번째 사고가 이 인근에서 있었고요. 그러니까 원인으로서 이 9호선이라는 게 밑에 지하 공간이 뚫리니까 이게 원인이 가장 유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당연히 불안하니 싱크홀 지대를 공개해라 라고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싱크홀이 상당히 크게 났었죠. 5m 규모였는데 40m로 확대돼가지고 이때도 사망자가 발생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굉장히 큰 규모로 싱크홀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서울시에서 하는 말은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싱크홀 공개 못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할 소리인지 이 발표 보고 굉장히 황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보다 부동산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또 며칠 전에, 바로 며칠 전에 이 양반의 투자 성적에 관련돼서 언론 보도가 또 된 게 있었죠. 뭐 재테크는 친구 따라 별 생각 없이 하면 안 된다. 국내 주식시장이 왜 미국 주식시장처럼 꾸준히 우상향하지 않는지 공부하고 투자하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이러면서 미국 우량주 장기 투자를 권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뭐 50억이 있었는데 76억인가로 불어났다고 해요, 작년에. 그만큼 이제 투자에 진심인 분인데 그래서인지 공개를 못하는 걸지도 모르고요. 지금 강동구뿐만 아니라 강남도 위험합니다. 지금 이쪽 라인이 집안 치마 안전진호에서 2등급을 받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2등급이 가장 안 좋은데 이쪽 서울에만 28곳이 있다고 해요. 상당히 위험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터지냐의 문제고요. 우리는 지금 안 터졌으니까 문제 없어가 아닙니다. 좋은 곳, 상급지라고 해서 안 터지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심지어 용산 대통령실 인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이쪽인데 이쪽이 상당히 위험하죠. 심지어 이제 건설업체에서 10m 이상 뚫리는 공간이면은 공사할 때 도면을 요청해야 되거든요. 건기현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하철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하차도 뭐 지하 주차장, 전기, 가스선, 통신선, 상하수도 이런 위치들을 다 파악해야 되는데 근데 이 종이 도면이랑 데이터를 반출을 하려면 보안 문제가 또 걸려요. 그래서 뭐 한 10일에서 더 걸리기도 하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도 안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왜냐면 그거를 3차원 활용 지도를 진짜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사용량이 현저히 이렇게 줄어들었죠. 755건에서 500건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이렇게 서울시에서 위험지역을 공개 안 하니까 좀 찾아봤는데 10년 전 자료거든요. 무려 10년 전 자료예요. 진짜 최신 자료가 없더라고요. 봤더니 송파에서 865건, 제일 많은 지역이 송파였거든요. 이번에도 뭐 강동이었지만 뭐 인근이죠. 주로 이 센터 부분에서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용산, 뭐 종로, 강남, 송파 이런 곳들이었고요. 또 이쪽이 유독 이제 지하 공간 관련돼서 지하철 공사도 많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외곽에 비해서 중심부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보시면은 도봉이나 뭐 노원 이런 데들은 별로 없죠. 강서 별로 없잖아요. 은평, 중랑, 그러니까 사이드에 있는 곳들은 거의 없고요. 센터에 이제 지하 공간 공사를 많이 좀 하는 곳들, 그런 곳들에서 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참 부동산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또 이런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저도 상당히 불안하더라고요. 차 운전할 때마다 이거 밑에 갑자기 꺼지는 거 아니야? 제가 심지어 지방에서 얼마 전에 운전을 했었는데 지방은 비교적 안전하니까 그런 공사들도 거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했거든요. 근데 서울 한복판에서 운전한다라고 생각하면 물론 이 싱크홀에 내가 걸릴 확률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한번 발생하면 사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피할 수 없는 사고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당장 이 부동산이고 뭐고 집값 떨어지건 뭐건 그런 거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